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력이 한 일을 운동에너지로 표현하는 활동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바로 중력의 한 일을 분석하여 운동에너지와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 지영이가 3m의 높이에서 무게가 20N인 책을 꺼내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다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자유낙하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1번, 책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몇 뉴턴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바로 무게입니다. 이때 이 무게가 의미하는 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말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무게라는 정보를 주면 중력의 정보를 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책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무게와 같은 20N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책이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의 중력이 한 일의 양이 얼마인지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구하는 과정은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라고 쓸 수 있는데요. 이때 이 힘의 크기는 바로 중력이 한 일이기 때문에 중력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낙하 높이인 바로 높이라고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중력의 크기는 20N이었고요. 낙하 높이는 3m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60줄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중력이 한 일의 양은 60줄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3번. 책이 3m 높이에서 가만히 있을 때와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일 때의 운동 상태, 즉 속력을 비교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빈칸이 없네요. 그죠? 선생님이 문제를 제대로 안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빈칸 대신 빈 줄에 빈 여백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3m 높이에서 가만히 있을 때와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을 비교하려는데 자, 가만히 3m 높이에서 가만히 있을 때는 속력이 0이지만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는 속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요, 속력이 없으면 운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는 속력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속력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속력이 0일 때는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는 속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4번. 중력이 한 일이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었을까요? 방금 선생님이 한 말에서 힌트를 얻으면 바로 운동 에너지가 있구나. 운동 에너지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 중력이 일을 하여 에너지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물체의 에너지, 무슨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했죠? 바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중력이 한 일의 양인 60줄만큼 바로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는데요. 그 이유는 중력이 한 일 60줄이 운동 에너지로 60줄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영이가 50cm의 높이에서 질량 1kg인 물체를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다. 자, 마찬가지로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기 때문에 사람이 준 힘은 없이 중력만 작용하여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이때 책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몇 뉴턴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지금 질량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질량 1kg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뜻은 바로 중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요. 중력의 크기는 바로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물체의 질량 곱하기 9.8 해서 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책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 뉴턴임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2번, 책이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의 중력이 한 일의 양이 얼마인지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할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힘의 크기는 바로 중력이고요. 이동거리는 높이입니다. 중력의 크기는 9.8 뉴턴이었고 높이는 50cm인데 50cm가 아니라 뭐라고 바꿔줘야 된다고 했죠? 0.5m로 단위 변환해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바로 4.9줄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중력이 한 일의 양은 4.9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책이 50cm 높이에서 가만히 있을 때와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일 때의 운동 상태를 비교하여 빈 칸을 채우시오. 마찬가지로 빈 여백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가만히 있을 때는 속력이 0이지만 부딪히기 직전에는 속력이 있다라고 쓸 수 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속력이 0인 경우에는 운동을 안 한다.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즉, 중력의 한 일이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중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중력이 일을 하여 에너지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중력의 한 일이 바로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물체의 에너지는 4.9줄이 증가하고요. 그 이유는 중력이 한 일인 4.9줄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4.9줄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한 1을 구해서 그 1이 작용했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중력이 한 1의 양과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왜? 중력의 한 1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1과 에너지는 전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 측정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수레의 질량과 속력을 달리하면서 자와 충돌시켰다 입니다. 자, 실험 과정을 살펴볼게요. 수레의 질량을 저울에 측정하여 기록한다. 자, 수레의 질량을 2kg, 4kg으로 표에 기록되어 있네요. 자, 수레의 속력을 2m/s, 4m/s로 움직여 자와 충돌시킨다. 지금 속력을 조절했었어요. 이때 다 수레의 속력에 따른 자에 들어간 거리, 밀려난 거리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의 이동거리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질량이 다른 수레를 이용하여 가부터 다까지를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실험 결과 분석하는 방법을 다시 같이 볼게요. 수레의 속력이 같은 실험 번호를 고른다. 즉, 속력이 같은 경우에 수레의 질량 차이와 자의 이동거리 차이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질량이 같은 실험 번호를 고릅니다. 질량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속력의 차이와 자의 이동거리 차이를 비교하여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속력이 같은 케이스 2m/s, 2m/s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레의 질량은 2kg에서 4kg으로 2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자의 이동거리를 보았더니 2cm에서 4cm로 2배가 증가했어요. 질량이 2배 증가했을 때 자의 이동거리도 2배 증가했네요. 그러면 수레의 질량과 자의 이동거리 사이의 관계는 비례관계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레의 속력과 자의 이동거리 사이의 관계를 보려면 질량이 동일한 4kg, 4kg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레의 속력은 2m/s에서 4m/s로 지금 2배가 증가하였는데요. 자의 이동거리는 4cm에서 16cm로 4배가 증가했습니다. 2배, 4배면 이것 또한 비례관계가 맞나요? 아니죠? 자, 비례관계는 똑같이 2배, 2배, 3배, 3배, 4배, 4배로 증가할 때만 비례관계고요. 직선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을 때는요. 2배에서 4배. 그럼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2에 제곱하면은 4, 4에 제곱하면 16. 자의 이동거리처럼 4배가 증가하죠. 즉,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력을 제곱한 그 결과값에 자의 이동거리가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1에서 4까지의 수레의 운동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요.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운동에너지라는 것은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인데 이때 2분의 1 곱하기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따라서 지금 운동에너지는 질량 혹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분석했던 질량과 속력으로 우리는 물체의 운동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1번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수레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2m/s의 제곱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4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속력이 바뀌었어요. 4m/s의 제곱 하면은 16줄. 그 다음에 질량이 바뀌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4kg 곱하기 2m/s의 제곱 하면은 8줄. 네 번째 2분의 1 곱하기 4kg 곱하기 4m/s의 제곱 하면은 32줄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한 운동에너지와 자의 이동거리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4줄일 때는 2cm만큼 움직였고요. 16줄일 때는 8cm, 8줄일 때는 4cm, 32줄일 때는 16cm만큼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에너지가 2배로 증가하면 이동거리도 2배로 증가하고 에너지가 4배로 증가하면 이동거리도 4배로 증가하고 에너지가 8배 증가하면 이동거리도 8배 증가한다. 즉, 비례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수레의 질량이 만약에 6kg이고요. 수레의 속력이 6m/s일 때 수레의 운동에너지를 구해보래요. 자, 운동에너지 공식은 어떻게 된다 했었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구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6kg 곱하기 6m/s의 제곱을 하면은 값이 얼마 나오나요? 108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운동에너지는 총 108줄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 방금처럼 수레의 질량이 6kg이고 수레의 속력이 6m/s로 자와 충돌하는 경우 이때 자가 밀려 들어가게 되는 거리, 즉 자의 이동거리를 몇 cm인지 예상하여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실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운동에너지를 계산하여서 그 운동에너지를 비교하여서 몇 배 증가하는지 알고 따라서 이동거리가 몇 배 증가할 건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운동에너지는 108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08줄은 우리가 처음에 1번 실험에서 구했던 운동에너지 4줄의 몇 배인가요? 바로 27배입니다. 따라서 이동거리도 27배로 될 거기 때문에 1번 실험에서 이동했던 2cm 곱하기 27배 한 만큼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즉 54cm만큼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1번 실험에서 수레의 질량이 3배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수레의 속력이 마찬가지로 3배 증가했습니다. 근데 수레는 속력이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3배의 제곱인 9배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로 몇 배 증가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27배가 증가한다는 것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도 2cm에 27배만큼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54cm가 증가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운동에너지를 직접 계산해서 비교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질량이 몇 배, 속력이 몇 배인 것을 토대로 바로 몇 배인 것을 알 수 있는 건데요. 자, 둘 중에 무엇이 더 편해 보이시나요? 본인이 좀 더 편한 방식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실수를 안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간단하던 안 간단하던 간에 본인이 실수를 안 하는 방법으로 좀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추가 문제, 책과 자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마찰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운동에너지가 자가 밀려 들어가는 1로 전환되었고 그 1의 양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토대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에너지를 계산한 것을 토대로 마찰력과 이동거리를 등식으로 한번 써볼 건데요. 우리 운동에너지는 4G를 갖다 쓸 거고요. 밀려 들어간 거리는 2cm를 갖다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에너지 4G일 때 마찰력은 모르니까 F 써주고 이동거리는 cm를 미터로 바꿔주세요. 몇 미터죠? 0.02m입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마찰력은 200N이 나오게 됩니다. 오, 글씨가 너무 엉망이네요. 따라서 마찰력은 우리가 200N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굳이 1번 실험으로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대입해서 구해보시면은요, 모두 다 200N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해낼 수 있어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자와 책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활동 1, 활동 2를 통해서 중력이 한 일과 운동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에서는 운동에너지를 직접 구해보고 그와 일로 전환되는 과정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 굳게 믿고 다음 활동지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